네, 안녕하세요. 정경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신성 ST라는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 또 하나 알짜 기업이 등장해서 이 기업이 이제 수요 예측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봤을 때 미리 공부해서 투자할 만한 종목인지 이걸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IPO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이 회사 간단하게 이제 개요를 보시면요. 일단 2차 전지 부품에서 이제 부스바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이 부스바를 주력으로 해서 좀 이제 성장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 부스바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은 일종의 전도체예요. 이제 2차 전지들을 막 이렇게 연결했을 때 2차 전지들끼리 이제 전류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 전류를 통하는 일종의 전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금속으로 된 어떻게 보면 돌멩이 같은 건데 이게 이제 한 배터리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류를 이제 잘 보내야 되고 또 방전되는 걸 막아야 되고 이런 이제 좀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전장 부품이라고는 하는데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전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분야에 있어서 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뒤에서 잠깐 살펴보고요. 이제 수요 예측일은 이제 10월 4일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이제 끝나게 되고요. 희망밴드는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이제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 희망밴드 최상단을 기준으로 이제 목표 시가총액은 2,262억 원이고요.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수요 예측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10월 10일에서 10월 11일까지 일반 청약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잠깐 제가 취재한 거 조금 이제 얘기 드리면은 일단 수요 예측은 좀 흥행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기관들이 한 1,700곳, 1,800곳이 이미 이제 수요 예측 3일차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제 해외 기관들이 막판에 들어오게 되면은 경쟁률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기관 참여 수도 한 1,800에서 1,900 되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 청약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힌트를 드리면은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희망밴드 최상단 이상의 가격에서 이제 주문을 넣고 있다고 해요. 이 기관들의 90%가 지금 어떻게 보면 희망밴드 최상단 이상의 가격에서 주문을 넣고 있다고 저는 이제 취재 과정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아마 되게 우호적으로 지금 기관들도 이 기업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좀 같이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이길래 기관들은 이렇게 좀 관심을 갖나 했을 때 아까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부스바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전기자동차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두 곳을 이제 전방 산업으로 두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전기자동차 쪽으로 이제 확실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부스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기적 에너지를 상호 연결하는 그러니까 전류를 연결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 핵심 부품이고요. 요 외에도 최근에 이제 모듈 케이스라고 해서 이제 배터리에 모듈이 있잖아요. 이제 셀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제 모듈들을 이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탄탄한 그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모듈 케이스 하니까 그 기업 생각나시죠? 알맥 우리 IPO 때 되게 재미도 보고 또 주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꽤 많은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줬던 기업인데 그 기업과도 조금 사업적 유사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일단은 2차 전지라는 부분이랑 또 이제 부스바 부분 그리고 모듈 케이스 부분 이런 다양한 부분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기관들의 눈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외에도 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지만은 요 다양한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출 비중이 좀 작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부스바가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이 회사가 좀 이제 키우고 있는 게 이제 모듈 케이스인데 이 모듈 케이스도 한 10%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부스바 판매만으로 또 어떻게 부스바를 통해서 이제 매출의 50%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좀 잘 만들다 보니까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올해 반기 기준으로도 매출 성장률이 24%가 되고요. 이 작년에는 좀 아웃라이어 같긴 하지만 어쨌든 30% 정도, 25에서 30% 정도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서 왜 매출 성장률이 좀 줄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업 측에 문의를 했는데요. 기업에서는 과거에 이 회사를 설립 때 이제 그쪽으로 영위를 했어요. 금속 가공 쪽. 그래서 금속 가공을 하다가 이제 2차 전지 금속까지 부품까지 만들게 된 건데 요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가면서 회사가 체질이 개선이 되고 그 개선 과정에서 이제 불필요했던 사업 영역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매출이 잠깐 주춤했다라고 해요. 실제로 이 회사의 말이 타당해 보이는 게 바로 다음 해 올해 이제 상반기에
25% 매출 성장률, 다시 예년 수준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이 이 회사 측에 따르면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 기준으로 지금 660억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도 훨씬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하게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또 한번 경신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여기까지 이제 회사에 들어보면은 이제 뭐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부스바라는 이제 핵심 부품을 만들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궁금하실 거잖아요. 2차 전지 관련된 밸류 체인이 굉장히 많고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신성 SD는 굳이 왜 특별한 거야? 뭐 굳이 왜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핵심 내용 들어갑니다. 투자 매력을 좀 짚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제 든든한 우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LG 엔솔과 SK온 3대 배터리사 중에 두 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특히 이 LG 엔솔과의 관계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기업 개요에서 잠깐 넘어갔는데요. 이 회사는 배터리 사업 자체를 LG 에너지 솔루션, 즉 LG 화학 과거 당시에 LG화학과 아예 시작을 했어요. LG화학이 2차 전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전류도 좀 잘 통하고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좀 좋은 부품이 필요한데 너희 그거 우리랑 한번 같이 연구개발부터 해서 만들어보지 않겠니? 라고 이제 찜했던 거죠. 금속 가공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보이고 하고 있었고 이제 배터리 모양도 되게 다양화되면서 이제 부스바들 또 다양한 모양의 형태들이 제대로 이제 전류를 전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양과 형태를 만들어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금속 가공 업체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눈에 딱 띄었고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과 거의 어떻게 보면 한 배를 타고서 이 사업을 2차 전지 사업을 아예 진입을 해버렸거든요. 그 덕분에 매출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매출의 한 40%가 LG에너지 솔루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일 매출처냐라고 했을 때 좀 너무 한 매출처에 대한 뭐 의존성이 크다 이런 사실 지적도 좀 받았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SK온과 이제 드디어 협업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중이 지금 올해 반기 기준으로도 한 40%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LSEV라든지 이제 다른 회사들인데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기타 부분에 이제 SK온이 들어가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기사를 썼지만 SK온과 사업 협력을 이제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뭐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식 벤더사로서 작년 말에 그 채택이 됐고요. 이미 한 어느 정도 수준의 수주를 확보해가지고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SK온 쪽 이제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 두 곳에게 제품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성 ST 입장에서는 IPO, 즉 공모 자금을 통해서 공장을 증설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장을 세우고요. SK온을 중심으로 또 미국 공장 설립을 하기 위해서 IPO에 나서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SK온과 지금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도 물론이고요. 그 미국에서 이제 제품을 좀 더 개발, 조립하는 것들을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것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북미 공장 설립 계획까지 지금 발표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SK온과 뭐 상호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뭐 너희 어떤 회사니 우리가 너 사업 뭐 사용해받아 줬니 이런 어떤 논의 단계가 아니라 완벽하게 지금 이제 우군으로서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좀 더 확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투자 매력으로서 LG 엔솔과의 돈독한 공고한 파트너십으로 빠르게 매출이 한 30%씩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더더군다나 SK온까지 또 하나 확보하면서 빠르게 더 성장할 거다라고 기대되는 곳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이 회사 증권신고서에 보면 이 회사는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북미법인 설립에 꽤 많은 돈을 이제 투입한다라고 되고 있고요. 이제 이 회사에서는 이제 부스바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뭐 모듈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제 그 공장, 북미 공장이나 국내 다른 공장들도 이제 좀 더 활용하게 됩니다. 자, 투자 매력 두 번째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2차 전지니까 당연히 너무 당연한 말 정경진 기자가 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섹터 투심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섹터 투심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죠. 물론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2차 전지 쪽 섹터의 기업들은 올해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성장한 곳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2차 전지 쪽 섹터에서 알짜 기업이 등장한다. 이 부분만으로도 분명히 투자 매력이 있다. 이렇게 좀
단정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뭐 간단하게 예시되면 우리가 많이 이제 투자들 하시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진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순이익 대비 이제 PER 배수가 380배 수준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럼 에코프로가 너무 특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경우에 보면은 올해 IPO한 기업들이 이제 알맥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단에서 이 우리 신성 ST가 알맥과 사업 영역이 일부 겹친다 모듈 케이스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맥 같은 경우도 수익 예측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고요. 상장 이후에도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190% 3배가량 점프를 뛰는 이런 상황을 보였거든요. 지금도 보면 공모가가 5만 원에 상장했는데 현재가 어제자 이제 기준 종가 기준으로 76,000원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신성 ST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알맥이 좀 특수한 거 아니냐 했을 때 필에너지도 2차 전지 쪽, 이 회사는 이제 부품이 아니라 장비 쪽 회사긴 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섹터의 투심에 힘 받아서 기간 수요 예측 경쟁률도 1800대 1로 굉장히 잘 나왔었고요. 이 회사도 상장 이후에 거의 3배가량, 공모가 대비 3배가량 주가가 올랐고 현 시점에서도 공모가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1.5배 수준에서의 주가가 형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섹터 기업들이 여전히 주가 좋고요. 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올해 신규 상장한 알맥, 필에너지만 보더라도 IPO 흥행 이후에 주가까지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했다. 상승을 했다. 이게 이제 데이터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성 ST도 이런 어떤 것들을 재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고 이것이 투자 매력 두 번째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 다각화인데요. 이 2차 전지 쪽 아무래도 이제 많이들 공부하셨고 다양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2차 전지 쪽 기업들을 보면은 이런 모습들 소부장 쪽 기업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보통은 단일 매출처, 한 매출처 고객사에게 좀 과하게 의존을 하거나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서 좀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회사는 SK온을 포함해서 이제 LG엔솔 그리고 SK온 이 두 가지 고객사를 든든한 우군을 확보한 부분도 있는데다가 이제 모듈 케이스, 부스바가 여전히 매출이 50%이긴 하지만 이 모듈 케이스 쪽으로서 매출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 다각화의 현 시점에서는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 기관 투자자들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은 10%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SK온, 최근에 이제 협력사로 등록된 SK온 같은 경우는 이 모듈 케이스 쪽으로 조금 좀 더 같이 힘을 실어보자 약간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모듈 케이스를 또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까지 이 모듈 케이스의 매출은 이제 기업 측과 제가 취재한 취재원들에 따르면은 이게 지금 전기차가 아니라 ESS용 그 모듈 케이스입니다. ESS용 2차 전지에 쓰이는 모듈 케이스인데 최근에 이제 신성 ST가 전기차용 모듈 케이스, 전기차용 2차 전지의 모듈 케이스 개발에도 성공을 했고 그 개발도 고객사들과 같이 이루어졌고 이제 올해 말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축축축축 늘어나는 이제 그 시점에 왔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감안해 보면은 2차 전지 시장이 전기차 쪽 시장이 확대되어 가면서 2차 전지 관련된 부스바가 굉장히 이 회사의 매출을 견인해 왔으면은 이제 전기차용 2차 전지의 모듈 케이스도 개발이 완료됐고 고객사와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군도 더 매출이 크게 올라가면서 양 두 가지 핵심 키 제품을 가지고서 더 빠르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회사의 투자 매력을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이 세 가지 매력만 보더라도 좀 투자를 해보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회사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주식 가격이 적정한지 일단 알아보고 아무리 매력이 있어도 비싸면 좀 들어가기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의 적정성을 볼 건데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현재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회사가 제시한 IPO 몸값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반기 실적을 이제 연한산에서 한 146억 정도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PER 배수, 동종업계 PER을 이제 적용을 하고 평균치를 적용을 하고 거기에 공모가 할인율을 또 적용을 해가지고 IPO 몸값을 만들어냈는데요. 일단은 비교 기업으로는 2차 전지 쪽 소부장 기업들 신흥 SEC, 상신 EDP, 3기 EV, 영화테크를 가져왔고요. 이 3기 EV가 좀 PER 배수가 높긴 한데 어쨌든 다른 데가 좀 낮으면서 21배, 22배 수준으로 PER 배수를 맞춰가지고 요거를 적용해가지고 지금 주당 평가가액 35,000원을 만들어낸 후에
여기에 공모가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지금 희망밴드를 만들어 제시를 했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2,262억 원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2차 전지 섹터 기업들이 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300배, PER 300배고요. 지금 알맥, 필에너지 이런 데들도 40배에서 60배 정도 PER 배수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한 40배 정도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회사가 22배 수준으로서 자신들의 몸값을 만들어내서 순이익 기준으로 22배 수준의 시가총액으로 상장을 한다라는 거는 꽤나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더군다나 이 공모가 할인율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적용한 22배 같은 경우는 지금 할인율 적용하기 전에 이 주당 단가를 만들 때 적용한 배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박앤세일, 공모가 박앤세일까지 해서 2,262억 원의 PR 배수는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순이익 기준으로 15배 수준입니다. 자, 알맥, 필에너지가 40배에서 60배, 다른 기업들은 뭐 100배, 200배 되는데 PR 15배로 상장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이 회사 공모가 적정하고 저렴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영역인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최근에 기사에도 이제 좀 썼었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공모가가 적정하다라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기사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앞다퉈 수요 측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기사를 좀 최근에 썼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투자 매력 있고 공모가도 적정하고 혹은 좀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좀 저렴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투자 리스크는 있겠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주식수, 즉 상장 직후에 바로 매도되는 주식이 한 27% 됐는데요. 이 수급적으로 27%는 이제 크게 부담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좀 IPO 시장에서는 인식이 잡혀 있긴 한데 어쨌든 적은 물량은 또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대부분의 주주, 즉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의 대부분은 우리가 같이 동일한 공모가에 주식을 매수한 청약을 한 투자자들이 이제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기존 주주들이 한 6% 되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앞서 이 회사가 성장 과정에서 저렴하게 주식을 이미 매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빠르게 그냥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훨씬 크죠.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주가가 상장일에 좀 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 여력을 좀 제한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존 주주들의 주식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에 그 이후에는 당분간은 이제 주가가 아무래도 투자 매력도 있고 공모가도 적정하기 때문에 다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한 가지 좀 더 이제 리스크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상장 직후에 이 기존 주주의 물량은 6%밖에 안 되지만은 이제 상장 후로부터 한 2개월,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또 다른 이제 기존 주주들의 이제 주식이 매도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시점들에 맞춰서는 분명히 주가가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일정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기억을 하시고 적절한 매도 타이밍 혹은 적절한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의 알짜 기업이다. 그리고 SK온, LG에너지 솔루션 두 든든한 우군을 손잡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성장할 것이라고 또 계속 기대되는 곳이다. 라고 해서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섹터 투심. 2차 전지가 최근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좋다. 해서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볼 만한 우리가 투자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가격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현 시점에서의 공모가, 밴드 혹은 확정 공모가도 적어도 이제 PER이 한 15배 수준에서 확정 공모가는 아직 안 나왔지만 공모가 밴드 기준으로 한 15배 수준에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오늘 방송을 했는데요. 어디까지나 이제 제 개인의 분석 그리고 이제 증권신고서를 기반으로 이제 제가 취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 결론은 어쨌든 긍정적인 회사다. 우리가 좀 투자를 해봐도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만한 회사다. 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닿았는데 또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들마다 좀 생각을 다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한 방송을 토대로 좀 요모조모 살펴보시고요. 청약 여부를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